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 경의선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판문점 선언은 지난 역사의 한순간이 아니라 한반도에 살아 숨쉬는 현재이며 더 큰 평화 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이정표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년 전 판문점에 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힘주어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동해선 출입사무소에서 열린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멈춰서고 한반도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판문점 선언의 결단과 용기를 기억하며 남북이 다시 평화의 출발점에 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보드게임을 즐기며 통일을 배운다. 오늘 통일워스다는 평화통일 보드게임을 만든 20대 CEO와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 더 넓고 더 알찬 지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본격 통일 뽀시르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왔으다. 야. 동보, 네. 혹시 최근에 마피아 나온 그 드라마 봤어요? 아하, 저처럼 뭔가 이 수트핏이 장난이 아닌 수트핏이 아니고 나는 누가 수트핏. 아, 송중기 씨 나왔던 그 드라마 말씀하시는 거죠? 이탈리아 마피아 출신으로 나오셨잖아요. 아, 멋있더라고요. Una camerana per favore, una Coca-Cola per favore, una Fanta per favore. 콜라 주세요. 물 주세요. 저도 잠깐 봤는데 주인공이 그 마피아 컨실리아리. 뭐 꽁초 뭐요? 꽁초가 뭐? 네? 이 이탈리아 원어 발음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아무튼 소재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피아 고문 변호사 컨실리아리. 게임으로 다 배웠죠. 마피아 게임. 아, 진짜요? 자,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고 죽일 사람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선량한 시민 죽이고 마을 막 장악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막 bad guy. 뭔가 좀 진짜 해보긴 해보셨나 봐요. 통일왔수다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어린이 특집, 아빠 특집, 누나 특집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서 왜 마피아 얘기를 할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순서 어린이 특집 편 시간인데 오늘의 게스트를 만나보시면 아마 그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설마 오늘의 게스트 송주 어떡해 드디어 여러분 통일 왔수다에 그분이 건실레아르가 왔어요. 와, 그분 오시는 건가요?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밑밥을 이래놓고 안 오면 난리 나는 거 알지? 나 실망한다 나 진짜 오늘. 송중기 씨가 아니라 이게 왔는데? 아, 오늘 무슨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 잘 아신다면서. 잠깐만. 게임 이름이 되게 재밌네. 통피아? 통일 유토피아. 야, 진짜 저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랑 아주 잘 맞는 통일 게임이라니 이거 오늘 국민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 세력 카드도 있고요. 우리끼리 이럴 일이 아니라 오늘의 통일 덕후님을 모셔서 이 게임에 대한 진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통독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반도 평화 통일 보드 게임 통피아를 만드신 정지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보드게임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정지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 대표님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는 일단 글씨 많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통피아 보드게임을 처음 접하게 되면 네. 보통 초등학생분들이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딱 잘 보셨어요. 초등학생들의 반응 같죠? 네, 근데 저도 뭐 되게 처음에 흥분해가지고 얼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그랬었어요. 진심으로 눈이 바짝바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통보 제우처럼 마음이 순수한 어린 친구들도 좋아할 수 있다 그거죠. 그쵸. 순수한 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럼 주로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접하고 있나요? 특히 교육 자료로 많이 사용해주고 계세요. 네. 통일에 대한 것을 놀면서 게임을 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저도 제가 이렇게 보드게임을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남겨진 숙제인 통일을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업적인 목적은 없이 순수하게 통일의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고 하기엔 너무 작정하고 만든 고퀄 아닙니까? 이거 뭐 그냥 디자인이 싹 들어 이거 본전 한번 뽑겠다는 마음으로 이거 만드신 것 같은데. 아, 네. 제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제 손목만 아팠고 힘들었지 디자인에는 비용이 들지 않았어요. 디자인이 원래 직업이신 거예요? 네, 제 본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라서요. 사실 그래서 통피아를 더 빨리 제작할 수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뜻에 함께 해주는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지금도 본업은 다 따로 있지만은 이 뜻을 중심으로 해서 팀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게임을 만드는 그 사업이 이걸 만드신 분들의 주 직업이 아닌 거네요. 네. 본업이 아닌 거네요. 네네. 저뿐만 아니라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모두가 순수하게 통일을 바라고 통일에 관심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어서요. 각자의 직업을 생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만나서 통피아 게임 이야기도 하고 차기작 게임 회의도 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화상회의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렇게 좀 선명한 색깔로 바꾸려고요. 회의하는 표정들을 보니까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 손이 더 크죠. 연령대가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대부분 나이들은 어떻게 되세요?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대학생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다 졸업하고 거의 다 취업을 하고 있어서 20대 후반. 반성합니다. 왜요? 반성해요. 사실 20대 때는 저도 저렇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뭔가를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어딥니까? 그런데 이렇게 뜻만 모인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게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돈이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디자인을 직접 하셨으니까 그 돈은 굳었다고 하지만 뭐 다른 비용들을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도 뭐 하셨나요? 주식은 어려워서 아직 잘 못하고 저희가 통일에 관심이 많아서 모여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아이템만 사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150만 원을 지원받고 또 2019년 8월에 다른 기업에서 진행한 공모전에 지원을 해서요. 1등으로 해서 50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모자란 금액이 또 있었어요. 그 부분은 펀딩으로 메꾸면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통피하면은 사실 통신 마피아라고 해서 이 전산망을 악용해서 수십억씩 빼돌리는 그런 온라인 마피아를 지칭하는 이름이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목을 보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름을 정하고 나니까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디자인도 끝났는데 인터넷을 그저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의미를 쓰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통일 마피아, 통일 유토피아라는 뜻에서 이 이름을 생각하게 된 거였거든요. 정말 좋은 그래서 뜻인데. 이제는 통신 마피아의 안 좋은 이미지를 통피아의 밝은 뉴스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영혼까지 싹 끌어 모으셨네요. 근데 또 우리 전문가님이 홍보 영상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아싸! 국민카드 받았다! 다 팔아버릴 거야! 국민이 원하는 통일 제가 해내겠습니다. 난 끝났지만 이제 너네 차례야.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제스처. 어때요, 연기? 너무 좋으시죠? 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희 계실 분이 아니고 코빅으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드렸다면 이제부터 이 게임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야, 갑자기 진행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 그러네. 게임을 한번 배워보는 건가요 우리가? 네, 게임 룰을 재미있게 설명해줄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설마! 야, 어서 오십시오. 딱 사람이 보자마자 이 좋은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소피아에는 5가지 역할이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아, 뭘 다 기만되겠구나.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27일은 2018년 남북 정상이 함께한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 4.27 판문점 선언을 기념해서 통일부 장관과 2030 세대들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캠프 그리브스에서 이뤄진 특별한 데이트. 2030 세대들은 통일부 장관과 추억을 남기고 제가 영광이네요. 통일부 장관은 2030 세대와 평화 교감을 나눴습니다. 아이스 커피. 우리 어렸을 때 아이스 깨끼고 막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철도를 다시 연결한다는 건 역사를 다시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27 판문점 선언 기념으로 이루어진 2030 세대 통일 토크. 젊음의 열정과 평화의 감수성이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캠프 그리브스는 남한의 대표 안보 관광지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후 50년간 미군이 주둔해오다 2007년 8월 한국 정부에 반환된 곳이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무기고로 사용했던 오늘 이곳에 공간이 특별한 손님들이 들어간 찾아왔습니다. 정부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2030 젊은이들입니다. 여기 전에도 와본 적 있어요? 저도. 저는 요 옆에 우리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있거든요.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2번 왔었는데 여기는 직접 들어와 보는 건 처음이에요. 장관님 들어오실 때 뭐 다 하고 오시나요? 아니 프리패스는 없고 저희도 사전에 다 서류 접수하고. 캠프 그리브스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있어 사전 예약이 필수인데요. 그 옆에는 통일촌 마을과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이 있을 뿐 아니라 전문 해설사가 함께하는 다양한 안보 관광 프로그램이 있어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캠프 그리브스 관광이 처음이라지만 통일부 장관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상상력이 몇 배는 커질 거고 또 우리 민족의 삶의 무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웅장해지고 커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설렘 같은 게 있었어요. 대부분 무정차식으로 통과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뭐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분단되었을 때 그 베를린이 서베를린하고 동베를린으로 또 나눠졌을 때 서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과정에 동베를린을 거쳐서 무정차로 가던 이런 그 시절도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가다가 서서 북의 젊은이들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부 장관과 점점 가까워지는 젊은이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단순한 관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통일부 장관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니, 이 시간만 기다렸던 걸까요? 젊은 논객들의 의욕 넘치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관님 위의 세대분들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을 이제 그대로 겪으신 분들이시라서 영향을 받으신 게 있는데 저도 6.25는 겪었죠. 장관님의 그런 세대 아무래도 저희는 그 후의 세대다 보니까 이제 2030 세대 같은 경우 이제 통일에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에서 2030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밀고 있는 정책이나 그런 게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무슨 섭섭한 말씀? 통일부에는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은 통일부 홈페이지와 SNS를 참고해 주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백견이 불여일보가 되는 그런 직접 체험의 그 힘, 효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여름에 우리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그 평화의 길 통일걷기 행사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초청할게요. 2030 세대만 할 수 있는 송곳 같은 질문들도 이어졌는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넘어야 할 가장 크고 급한 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북에 대한 어떤 불신과 편견, 때로는 혐오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남과 북이 차이를 넘어서 또 분단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은 참 힘들고 요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젊은이들이 서로와 서로에게 그런 대화의 손을 내밀고 서로가 악수를 시작할 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더 지독한 편견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내려놓게 하고 서로가 평화와 또 화해와 먼 미래의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통일의 길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는 통일촌의 젊은 주민도 참여해 민통선에서 사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를 실제 거주를 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이 마을에 지뢰가 많아요. 그래서 지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하나를 지나고 군사효율을 봐야 되고 환경 무슨 검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앞으로도 완화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좀 저희는 좀 피부로 와닿는 것들을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는 이 평화의 시간, 이 시간 동안에 민통선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다시 또 소외되거나 뒤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출입을 간소화하는 문제라든가 또 환경이나 군사적인 부분들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좀 더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와 함께한 대화의 시간. 통일부 장관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눈 젊은 세대들의 열정적인 생각과 기운들이 미래의 남북 평화의 시간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인들이 말하는 평화의 의미는 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평화의 종착지는 한반도 평화가 아닐까요? 통일부 쇼피디오 영상공모전 수상자 K-팝 보시며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Peace is 我认为和平是 Wydaje mi się, że pokój jest wtedy, kiedy kraje jednoczą się i zapominają o swoich własnych granicach i starają się osiągnąć coś więcej. Amani kwa maendeleo ya ulimwengu. 和平就是要好好相处. 생각하는 평화는 기회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작이다. 노력입니다. 같이 잘 살아가자라는 것처럼 많은 기회라고. 우리의 영원한 바램.